테슬라가 실질적으로 전기차 저가 경쟁에 들어간 게 전략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기차를 누구보다도 많이 규모의 경제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뽑아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데이터가 결국엔 인공지능의 먹이가 되는 거고, 인공지능을 선점하는 기업이 앞으로 초거대 글로벌 기업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략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약간 휴대폰처럼. 네네네. 그런 구글이 휴대폰 만들잖아요. 스마트폰 만들잖아요. 그냥 저가로 뿌려버리잖아요. 임은 안 남기고. 왜냐면 자기네 그 플랫폼을 더 널리 쓰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고요. 옛날부터 이제 머스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반값 전기차 만들겠다. 네.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또 생산 시설 넘어가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이제 인도에 이제 기가 팩토리 같은 것도 만들겠죠. 그런 게 만들어지면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어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차보다. 그러면 더 싸지겠죠. 네, 전기차 자체가, 테슬라에서 생산한 전기차 자체가. 그럼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로만 보면 안 되겠네요. 네, 테슬라는 제가 봤을 땐 일단은 지금 모습으로는 에너지 회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에너지. 네, 더 궁극적으로 위로 올라가자면 인공지능 회사가 되겠죠. 네. 그 테슬라를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네네. 뭐 여전히 좀 약간 사기일 네네. 수도 있고 네네. 너무 막 이것저것 한다고 하면서 네네. 주가만 부풀리기 네네. 작전을 쓰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보시기도 하는데 네. 이런 뷰는 어떠세요?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머스크가 하는 말이 다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몇 년에 딱 우리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만들겠다.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요. 사이버 트럭도 네, 그렇고.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로 아마 계속 딜레이가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전기차 보급률이 그쵸.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보면은 로켓이 쐈다가 이 수직으로 이착륙하잖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저렇게 재활용을 하면 얼마가 세이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사도 하지 못한 일을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선도를 하고 있고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예측이 그러니까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들이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맞는 거라도 계속 뭔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열광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오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네. 테슬라 좋다고 보세요? 좋죠. 네,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모아가기 좋다. 그럼 지금 주가 수준은 좀 어떠세요? 지금 주가 수준이요? 적당한 20-30% 떨어진 것 같아요. 적당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사 모으시면 좋고 떨어지면 또 사고. 네. 올라가면 좀 기다렸다가 네. 요 정도 수준이 아직은 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전에 막 300달러 넘고 막 그럴 때는 좀 과열된 거죠. 네. 사실 그때는 좀 과열된 건데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좀 과열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광기죠. 네. 그러면 테슬라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하고 장을 겨루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랑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보는 각도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반도체보다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도 애플을 넘길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애플카가 나오면 테슬라를 타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테슬라를 한번 타신 분들은 다음 차도 테슬라를 타려고 하는 분들의 그 퍼센트가 되게 높더라고요. 다른 차에 비해서. 다른 차는 브랜드 바꿔 타고 싶은데 애플카가 나오면 그 테슬라의 그런 강성 팬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찐한 팬들이 좀 갈아타거나 아니면 애플의 브랜드를 더 선호하거나
고객 자체가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 애플 아이폰을 사느냐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 삼성전자 거를 사느냐 이런 선택적인 부분처럼 애플카를 살 거냐 테슬라 거를 살 거냐 그리고 애플카가 나온다고 해도 슈퍼차저 테슬라 슈퍼차저 적용 안 할 거거든요. 걔네들 하는 행동 패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자기들만의 충전 시스템을 만들 거고. 지금 시작해서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그거 안 하면. 근데 애플이 지금 계속 도전은 하고 있잖아요. 네, 도전은 계속 하고 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일단은 뭐 두고 봐야겠죠. 근데 일단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연구는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애플만의 뭔가의 특별함을 또 만들어야겠죠. 애플 전기차가 테슬라랑 비슷한데 디자인만 달라. 이러면 좀 승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브랜드 파워는 비슷하다고 보세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애플이 뭐 전기차 아직 진출한 건 아니니까 브랜드 파워로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요. 애플이 뭔가를 만든다라는 거에는 확실히 저력이기 때문에 네. 그 전기차에서 애플만의 뭔가 생태계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가 따라오지 못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또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미래를 상상할 때 네. 뭔가 나오면 압도할 것이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챗 GPT 같은 것도 네네. 네이버나 카카오가 만든다고 하지만 네네. 그래도 구글하고 뭐 오픈 AI 이 정도급은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약간. 네, 테슬라는 만약 애플카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걸 상상했을 때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대등하게 뭐 경쟁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애플이 어떤 무기를 꺼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애플도 좀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가 이거 그냥 전기차 남들처럼 만든 것처럼 내놓으면 우리가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뭔가 특별한 생태계를 구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생태계가 만약에 시장에 먹힌다면은 테슬라가 만들지 못하는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겠죠. 네. 그러면은 그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로 보면 안 된다. 네. 뭐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네네네. 소프트웨어 기업 네. 이렇게도 분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AI, 인공지능 좀 여쭤보면은 네네네. 그 진짜 엔비디아가 네네. 또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테슬라도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분야로 엮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질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일반 데이터 센터는 요거를 이제 공유를 이제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공유가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유저가 빠져야지 그 다음 차례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AMD도 물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네, 근데 생산하기도 지금 어렵고요. 그래서 생산을 지금 이원화하려고 TSMC에서 전공정 맡기고 후공정을 삼성전자에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엔비디아를 지금 따라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까지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쿠다 그거 생태계. 네네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그 AMD가 지금 비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경쟁자가 지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경쟁자가. 네, 없어요. 야. 향후 몇 년 동안 없을 거라고 그래요. 향후 몇 년이요? 네. 그럼 사야겠네요. 지금 거품이.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나게 떡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기업 가치를 봤을 때는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론 뭐 2배 오르고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좀 과열이 되긴 했죠. 엔비디아가. 지금 테슬라도 넘어섰으니까요. 엔비디아 주가가. 뭐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지금 엔비디아 시장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우리나라에 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시장이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더 빨리 확대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 HBM 시장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먼저 들어갔잖아요. 삼성전자보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SK 하이닉스 흐름이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HBM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엔비디아 제가 항상 제가 작년부터 이제 여기 출연해서 얘기했지만 인공지능 투자하실 거면 그냥 엔비디아 사셔라. 그 깔끔하다. 얘는 이제 숫자로 완전 그렇죠. 네. 테슬라는 아직 찍히진 않는 거니까. 이제 테슬라는 이제 약간 꿈과 희망이 이제 필요한 존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냥 매출과 영업이익이 보여주거든요. 그냥 보여주는 네. 거죠.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자마자 또 오르잖아요. 엄청나죠. 다들 깜짝 놀랐죠. 네,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시장 다 적자 보고 지금 하향기 이제 하락세일 때 엔비디아만 거의 지금 매출하고 영업이 떡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뉴스 보니까 그 드래킨 밀러라고 네네. 되게 유명한 그 자산운용사 대표님이신가 봐요. 네네네. 그분이 AMD도 갖고 있고 뭐 구글도 갖고 네네. 있고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네네. 다 팔았대요. 그리고 엔비디아 사셨대요. 엔비디아 사셨대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죠. 근데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그 거의 그냥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팔고 그냥 엔비디아로.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성장이나 미래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시는 네네.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향후 몇 년간은 엔비디아가 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지금 없어서 난리기 때문에. 야, 근데 바닥 대비 엄청 올랐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저도 이제 과열이 됐다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예측할 수 없죠, 시장이라는 게.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네. 어느덧 6만 원대로 내려와서 네네네.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언제쯤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서 하반기쯤 항상 가야 돼요? 네, 하반기쯤 가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 제가 뭐 연초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재고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HBM도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에 밀렸잖아요. 네, 뭐 본인들은 우리가 뭐 거의 비둥비둥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판매량이 비슷비슷하다. 우기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확실히 SK하이닉스가 우위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SK하이닉스 매출에 영향을 끼치면 이제 3분기 때 판명이 나겠죠. 정말 뭐 제가 본 뉴스대로 적자 탈출해서 수익을 낸다면 SK하이닉스가 훨씬 빨리 더 회복이 되겠죠. 주가가 전고점 회복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재고가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반도체. 중요하죠. 왜냐면 2차 전지랑 다른 게요. 제가 이제 2차 전지 공부하기 전에 반도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반도체는 미리 만들어 놔요. 네,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달라지면 그냥 다 재고가 돼 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재고 처리가 안 되고 이제 기술 개발이 안 되고 재고가 안 나가니까 돈이 안 쌓이잖아요. 그럼 기술 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가.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재고 문제 얘기하실 때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때 처음 제가 질문 드렸을 때는 주가 흐름이 상승세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7만 원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 아닌가. 네. 그리고 재고 뭐 빨리 줄어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네네. 재고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6만 원 선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재고를 항상 파악해야 되는데 네네. 하반기에 가야 된다. 4분기에 가야 된다는 거네요. 한 4분기쯤부터 좀 의미 있는 재고 소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상반기부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HBM 쪽으로 이제 좀 영향을 옮길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HBM 효과가 이제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까지는 좀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측이 안 돼요. 엔비디아는 사실. 왜냐면 매출이 뭐 다음 분기에도 또 2배가 올라 이러면 뭐 제가 생각하는 예측을 넘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고 봐야죠.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올랐는데 그 470불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막 750불인가 800불인가 보고서 막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럼 또 지금이 거의 2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던 게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주안을 두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지금 경기 침체니 뭐니 막 경기 사실 안 좋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밥을 먹더라도 왜 이렇게 올랐어? 네. 왜냐면 월급 오르는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니까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회사들은 정말 경기 침체를 지나서 경기가 좋아졌을 때 더 퍼포먼스가 높아질 확률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에 주목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 때도 네네. 망하는 데가 있으면 네네. 또 살아남아서 더 잘 되는 데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네, 그 네오님이 또 차량용 반도체 관심 좀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쪽 상황은 좀 어때요?
제가 저번에 언급했던 그 차량용 반도체 업체 중에 이미지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약간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한 달 안에. 네, 이미지스가 원래 그 무차입 경영을 했던 회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CB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 80억 원 상당의 CB를 지금 발행을 했고요. 전환가가 지금 3,044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이자 없이 자금 조달이 됐다라는 건 이 회사를 굉장히 투자자들이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무차입 경영을 벗어나서 80억 원 조달을 했다라는 건 좀 더 공격적으로 뭔가 사업 확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발표가 이제 12 발행한다고 발표가 나와서 이미지스가 3,000원 다시 넘었었거든요. 다 2,5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500원대 가격에서는 무조건 주워 담아야죠. 왜냐면 12 발행가보다 저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에서는 지금 무조건 담아야 되는 가격이고 지금 제가 이제 8월 29일 기준으로는 2,620원 이제 종가인데 저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죠. 3,000원 밑에서는 좀 매력적인 가격에 있다. 이제 이미지스가 어느 정도 차량용 반도체에서 지금 이제 두각을 나타낼 경우, 그러니까 매출에서 또 그런 부분을 보여줄 경우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지금 뭐 시총이 400억대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량용에서 또 상당히 많이 차지한 게 디스플레이 쪽이고요. 디스플레이가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미래에는 차량용 전면 유리도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햅틱 드라이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드라이버도 뭐 앞으로 뭐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3-4개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해요.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강소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CB를 발행할 때 제로금리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제로금리로 발행을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교환사채. 교환사채는 자기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제 발행하는 이제 사채인데 얘네는 이제 전환사채잖아요. 전환사채 저렇게 이자 없이 조달한다는 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이미지스가 앞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저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지스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자금 조달에 나선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때 사업 확장을 확실히 해야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무차입 경영을 할 정도면은요, 자기네가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직원들 월급 주고 연구개발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가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냥 먹고 사는 거는 할 수 있는 자력이 되는 회사죠. 보통 경쟁사들 보면은 거의 다 적자 상태고요. 네, 투자 저런 그 CB나 뭐 전환사채 발행도 굉장히 유중이나 전환사채 발행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상장 이래 첫 지금 CB를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그런 시장에서의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 그래서 좀 장기적 측면에서 계속 모아가시면 나중에 좀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